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C 당근보의 설계 중 첫 번째 관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적 관점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IC 당근보에 대한 개념, 일단 개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이제 설계적 측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게 이 개념은 전혀 모르겠다 라면 개념을 먼저 보신 다음에 지금 정리하는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전에 계속 이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30분이 넘도록 계속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작 제가 이 정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개념적인 건 다른 정리에서 또 제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이번 정리에서는 설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어떻게 이거를 구할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냐면, 결국 당근보를 설계한다 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를 만족시키겠다는 거죠? 파이 m n이 이렇게 해서 mu보다 크도록 내가 설계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IC 부재가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에 뭐 하중이 뭐 이런 식으로 타서, 그죠? 여기에 만약에 등분포 하중이면 샥 돼서 여기가 뭐 8분의 오메가 L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고정 하중이 있고 활하중이 있으면 결국은 1.2D에 뭐 1.6L이라던가 1.4D라던가 점점점점점 해서 이런 하중조합에 대한 것 중에 결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단순보가 있다. 단순보가 있으면 8분의 오메가 D의 L 제곱에 곱하기 1.2 한 거랑 맥스 값은 여기가 8분의 오메가 L의 L 제곱에 1.6 한 거를 더한 거가 하나의 부재 MU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값보다 소요력, 즉 디맨드보다 여기 캐퍼시티, 강도가 내가 크도록 설계를 할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결국 이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설계를 할 때 당근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장측에만 철근이 이렇게 있는 거, 이거를 당근보라고 하는데, 복근보는 어디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압축철근 이렇게 하고, 인장철근 뭐 AS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D가 되고 뭐 B가 된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 MU는 일반적으로 설계하면 뭐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구조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조 해석을 해서 나오는 어떤 하중조합에 대한 쭉쭉쭉 해서 여기서 맥스, MU 맥스가 나오는 거죠. 코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을 하면 나오는 주어지는 값이 된다. 그러면 내가 설계를 하겠다는 건 결국은 뭐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당근보. 압축철근은 없다고 치고 그냥. 그죠? 인장측만 철근이 있는. 왜 밑에 있어요? 당연히 인장측이 밑이 되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변형이 됐을 때 이거를 정모멘트라고 하고, 철근이 이렇게 슉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철근이 바로 요거를 나타내고.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설계를 하겠다는 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재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여기는 지금 압축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당근보에 대한 얘기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요 철근. 여기에 철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 철근량을 사실 BD로 철근량을 나누면 뭐가 돼요? 요게 되죠. 철근 B가 되죠. 그래서 요 철근, 즉 부재 사이즈냐 아니면 이 철근에 대한 양, 여기에 AS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철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느냐
그때 이게 어떻게 돼야만 누굴 만족한다? 디맨드보다 캐퍼시티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부재 사이즈도 안 정해졌어. 부재 사이즈까지 결정해야 돼 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사이즈는 결정됐고 나는 이제 그러면 이 주어진 크기 내에서 철근 얼마나 넣어야 돼? 지금 얼마나 넣어야 돼? 핵심은 뭐예요? 뭐를 만족하기 위한?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이 1번과 2번을 설계적 관점으로 MU보다 파이MN이 더 크게 만드는 부재 사이즈는 어떻게 되며 1번, 2번 부재 사이즈가 정해졌어. 그러면 철근은 얼마나 넣어야 돼? 그죠? 물론 1번도 실제 내부에는 철근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조금 이렇게 설계적 관점에서 내가 얘를 알고 싶어? 아니면 이걸 알고 싶어? 를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해석 프로그램 다 있는데 단면 해석 프로그램 열어서, 그죠? 단면 해석 프로그램 열어서 그냥 사이즈 막 바꿔가면서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이거를 손으로 간단한 거는 계산해보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는 정말 엔지니어로서 천지 차이니까, 그죠? 그냥 절대적으로 이 개념적으로 이것들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뭐가 증가해야 강도가 증가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엔지니어의 직관적으로 뭐가 지금 적은데 뭐를 증가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지금 상태에서 철근을 더 넣으면 변형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등등을 사실 개념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그쵸? 설계적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는 실제 그거를 실무에서는 같이 써 나가면서 체크도 해보고, 지금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내가 하는 얼핏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강도 계산하는 게 큰 문제 없이 잘 나오네, 그죠? 아니면 절대 실수한다고요. 꼭 프로그램 쓰더라도 내가 손으로 계산해볼 거는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건 잠깐 3점포로 빠져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 1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개념은 이 당근보에 대한 개념은 안다는 상태에서, 그죠? 그럼 대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률이 이렇게 되고, 지금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돼서 포물선이고 직선으로 돼서 여기가 압축축이 뭐 이런 식으로 샥 된다. 그리고 인장치 철근 쭉 해서 텐션, 컴프레션. 그래서 보의 가장 큰 특징은 텐션과 컴프레션이 같다, 커플드 되어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거였고, 결국 우리가 강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철근 또는 인장력, 압축력 곱하기 JD, 모멘트 팔 길이를 곱해서 강도를 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식이 뭐냐면 이런 식이 나오죠. ASFY의 D- 베타 C. 예전엔 뭐였어요? 이 베타 C가 2분의 A였죠? 이게 지금은 기준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예전엔 0.003이었던 게 지금은 강도에 따라서 0.0033도 있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이런 거.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생략하고, 그죠? 이렇게 돼서 결국 요게 있고,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력 이꼴 인장력, 이렇게 해서 나오면 뭐 C는 알파의 0.85의 FCK, 이건 이렇게 해서 ASFI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샥 C에다가 넣고 요 AS를 로 BD, 그죠? 뭐라 그랬죠? 왜 로 BD예요?
AS의 BD는 철근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써보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 파이 M에는 파이의 로 FY의 BD 제곱에 1 마이너스 알파 0.85 살짝 지워버리고 FCK분의 베타의 로 FY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파이의 BD 제곱에 로 FY의 샥해서 1 마이너스의 알파의 0.85 FCK의 베타의 로의 FY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쵸? 식 복잡하지만 사실은 뭐에 출발한 거예요? 인장력과 압축력이 같다로 출발해서 강도식은 여기다가 모멘트 8길이 곱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고 자꾸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RN이라고 표현한다. RN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뭐라 그러는데요? 공칭강도 저항 계수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이 mn이 mu보다 커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파이 mn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로 bt의 제곱에 rn으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mu보다 커야 돼? 그러면 내가 bd 제곱을 이렇게 놓고 파이의 rn을 넘겨서 mu로 하면 이 식을 딱 보면 요 1번과 2번 나눠서 할 거예요. 1번을 쫙 확인해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mu는 주어졌다. 이거보다 큰 bd를 결정할 수 있겠네. 뭐만 알면? 파이랑 rn만 결정되면 내가 그것보다 큰 bd를 결정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얘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것만 결정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rn을 싹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강도는 정해졌을 거고 어느 정도 설계할 때 철근도 어느 정도 철근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쓸지 정해지고 요 알파 베타 뭐예요? 기준상에서 FCK 정해지면 또 정해진 값 FI 정해진 값 그러면 요 RN에서 내가 지금 RN과 강도 저관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아직 미정인 건 뭐밖에 없어요? 철근비. 그러면 여기서 미정인 건 이제 뭐밖에 없다고요? 철근비만 알면 RN 결정된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이제 여기도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BD 제곱에서 내가 첫 번째 알고 싶은 거 요거에서 이거를 알면 되는데 결국 내가 BD 제곱 즉 B랑 D죠. 얘를 부재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 알아야 될 건 뭐다? 얘랑 여기에서도 뭐다? 철근비. 즉 강도 조건계수랑 철근비만 알면 뭐가 결정돼요? 내가 이 오른쪽 항이 결정돼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철근비를 처음에 할 때 가정할 수 있다. 철근비를 어느 정도의 철근을 넣을 거야? 몇 프로 넣을 거야? 2% 넣을 거야? 3% 넣을 거야만 딱 가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철근이 쫙 하면 여기 강도 조건계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부재가 있고 여기 인장지 철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압축축해서 쭉 해서 얼마나 늘어나냐. 그러면 즉 요거를 결정하는 거. 요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입실론 t라고 하면 이 변형률을 결정하는 게 바로 파이죠. 요거에 따라서 요 변형률 입실론 t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기준 보면. 그래서 0.85가 되는
즉 연성 파괴, 휨 파괴를 유도하는 이 0.85가 기준이 되는 요 철근량이 어떻게 되죠? 바로 뭐 입실론 y에 곱하기 2.5배 한 거나 0.005의 큰 값보다 입실론 t가 크다면, 얘가 크다면, 이게 더 많이 변형하면 강도 저관계수는 0.85가 된다. 변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입실론 t라가 얘를 결정해. 그죠? 그러면 입실론 t랑 최외곽 철근의 변형률이랑 철근비를 엮으면 연결할 수 있다라면 다 결정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장력은 압축력 이렇게 되는 거죠. 압축력은 인장력. 그러면 알파의 0.85의 FCK에 C를 곱하고 B를 곱한다. 이꼴 ASFY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C를 이게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제 변형률로 당연히 나타낼 수 있다고. 여기가 C였죠. 그럼 여기가 입실론 CU죠. 그럼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입실론 T였죠. 그 다음에 여기가 D였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C분의 입실론 CU는 뭐랑 똑같아요? D분의 입실론 CU 플러스 입실론 T랑 같다고요. 이 비례식 쓰면 이렇게 나오니까 C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그죠? 여기서 요 AS를 로 BD로 나타내고 쫙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쫙 풀었으면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막 지금 이 식을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게 0.85의 FCK에 FY에 입실론 CU에 입실론 T에 입실론 CU에 곱하기 뭐 D분의 DT. 원래는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인장체 철근이 이렇게 만약에 2단 배근하면 D는 요 중간쯤 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형률은 최외곽이니까 DT가 되죠. 한 줄로 되면 거의 예를 들어서 얘가 대략 뭐 1 정도 된다라고 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인장력 이꼴 압축력이다. 근데 이 C를 변형률의 관점에서 싹 묶어버리면 여기 샥 보면 이 철근비가 뭐에 대한 거예요? 이 얘는 정해졌죠. 0.0033 뭐일 때? FCK가 40보다 작을 때 정해졌고 만약에 D분의 DT 철근 양에 따라 사실 2단 배근이냐 1단 배근이냐 다르겠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치고 FCK 정해졌고 알파 정해졌고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얘랑 누구랑 엮여져 있다? 입실론 T랑 엮여져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입실론 T가 나 0.005만큼 나 변형할 거야 최소. 그러면 강도 저항계수가 별로? 0.85로 이제 정해지게 된다. 자, 흐름. 내가 철근비를 결정할 때 얘랑 엮여져 있다. 그리고 얘를 알면 이거다. 그쵸? 즉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자 이제 두껍게 이제 요 식들을 보는 거예요. 이 식 보고 그죠? 이 식들을 싹 보면 내가 인장측 철근 얼마나 변형할 거야? 나는 강도 저항계수 그래도 휨 변형하도 0.85 되도록 만들 정도의 철근 변형을 해야 되는 걸 알아. 즉 얘를 0.005 보다 이상 변형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강도 저항계수 정해지고 모두 정해진다? 철근비도 정해질 수 있다. 이 정도 철근 들어있으면 최외곽 철근 강도 저항계수 0.85 발현할 만큼 나올 수 있어 라는
두 가지를 다 결정할 수 있다. 그쵸? 얘를 세팅하면 즉, 자 이제 최종 정리. BD 제곱은 뭐였어요 아까? MU의 파이 RN이었는데 내가 MU 주어졌고 MU 해석을 통해 주어졌고 내가 강도 저항계수 0.85를 만들 만한 입실론 T의 변형을 알고 이걸 통해서 철근비를 알아. 그러면 철근비 이 정도 철근 들어가면 뭘 알아요? 공칭강도 저항계수 RN도 알 수 있어. 그쵸? 그러면 요 정도 철근 들어가면 너가 이 정도 철근 들어갔으면 부재의 사이즈 BD는 어느 정도 돼야 MU 견딜 수 있어를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첫 번째. 아시겠죠? 이게 2번 사실 크기가 주어졌다? 더 쉬운 겁니다. 이건 더 간단한데 일단 2번 정리에서는 첫 번째로 이 흐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시작과 끝은 뭐예요? 나는 파이 MN이 MU보다 크게 만드는 어떠한 부재의 사이즈 또는 철근량을 결정하고 싶어. 그죠? 그러면 내가 결국은 첫 번째로 부재 사이즈도 안 정해졌어? 그러면 이가 철근량과 강도 저항계수를 모두 컨트롤이 할 수 있는 즉 입실론 T를 결정해서 내가 철근량 요 정도 넣을 거야를 생각해서 내가 공칭강도 저항계수만 딱 세팅되고 파이가 세팅되면 결국은 누구를 구할 수 있다? MU 만족하는 BD를 결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요 안에서는 헷갈려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가 가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죠? 마지막 뭐라고요? 첫 번째는 로가 가정에서 어느 정도 내가 MU보다 큰 파이 M을 만족하는 BD를 결정해보자. 의 프로세스. 그럼 두 번째는 사실 뭐겠어요? 물론 두 번째 정리해서 하겠지만 BD가 결정됐어? 그러면 이게 결정됐으면 철근 얼마나 넣어야 돼? 이런 관점으로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철근을 양을 어느 정도 결정해서 뭐랑 엮어서 강도 저항계수랑 엮어서 강도 저항계수를 연성파괴, 좀 힘파괴가 유도될 수 있는 즉 0.85 그죠? 취성파괴가 아닌 연성파괴가 유도될 수 있는 정도의 철근량을 가정해서 요게 부재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를 꼭 한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정리 때는 이 거꾸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점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